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정의기사 필기 회로 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9호음에 흐르는 전류는 이 문제 여기 9호음에 흐르는 전류 I가 얼만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보니까 그림에 자, 3V라는 전화번이 있고 그 다음에 2A라는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2개 이상 있으면 중첩의 원리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첩 원리가 뭐냐면 전화번만 있을 때의 전류 I1을 구하고 전류원만 있을 때의 전류 I2를 구해서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전화번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얘를 없애줘야 돼. 그럼 없애주는 방법은 전화번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면 돼요. 개방. 자, 개방시킨다는 건 얘를 그냥 이렇게 떼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떼어내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류 I1 구하러 가는 거예요. I1. 자, 얘가 없으니까 길 떼어낸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를 텐데 여기 I1입니다. 이렇게. 이게 I1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개방됐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류는 이로만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직렬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직렬회로니까 I1은 R분의 V인가요? 자, R은 직렬 저항이니까 15오hm 되네요. 그 다음에 전압은 3V인가요? 3. 자, 그러면 3, 1은 3, 3, 5, 5분의 1 되나요? 그럼 얼마? 0.2A. 자, 그러면 I1은 0.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전류만 남기는 거예요. 전류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전화번을 없애야 돼. 없애는 방법. 전화번은 어떻게 한다? 단락시키면 된다. 이거 꼭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뭘 구한다? I2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전류원을 남겨놓을 거고 전화번은 이렇게 단락시킨다고요. 이렇게. 단락. 자, 그런 상태에서 전류가 이제 2A 갑니다. 2A가 쭉 가서 일로 왔습니다. 오면, 자, 여기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전류가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로 가는 전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전류 분류 법칙 했었죠? I2는 그냥 무조건 더하면 돼, 2개. 자, 9 더하기 6.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전류가 필요하니까 여기 가는 전류는 남의 저항이잖아요. 남의 저항. 그래서 6오hm 곱하기 전체 전류가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쓰면 15분의 6 곱하기 2가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3, 2는 6, 3, 5, 15인가요? 그럼 5분의 4? 5분의 4. 얼마? 0.8A. 이게 I2가 0.8이에요. 그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0.8 더하기 0.2니까 1A 되나요? 여기 있네요. 3번. 그래서 중첩의 원리를 풀었더니 우리 9ohm에 흐르는 전류는 1A가 됩니다. 답은 3번. 문제 62번. 대칭 삼상전압이 A상 VA, B상 VB는 A제곱 VA, C상 VC는 AVA일 때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V1은? 이 문제 쉽게 암기해도 돼요. 대칭 삼상전압은 고장이 아닙니다. 정상인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상전압 물어봤죠? 그러면 정상일 때는 정상분은 나옵니다. 그 정상분은 기준으로 한 A상의 전압 VA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상분, 역상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RLC 직렬회로에 교류전압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가할 때 R제곱 마이너스 4 C분의 L은 0보다 작으면 이 회로는? 자, 지금 물어보는 거는 여기 얘가 키보드예요. 자, 우리 RLC 직렬 회로에서 자, 요거는 진동이냐, 임계냐, 비진동이냐 이런 특성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은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진동. 자, 요 값이 0과 같으면 임계. 그 다음에 요 값이 0보다 크면 비진동입니다. 요건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요거 부등호만 암기하면 되죠. 0보다 작으면 그냥 진동한다. 0과 같으면 임계, 진동과 비진동 그 사이에 딱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비진동입니다.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진동한다, 진동적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비정연파의 외형률로 옳은 것은? 외형률이라는 건 우리 기본파에 대해서 고조파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의 외형률입니다. 공식은 분모는 기본파의 시료값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파의 시료값. 그다음에 분자는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입니다. 최대값이 합이 아니에요.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 들어가야 돼요.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65번.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느 것인가? 자, 우리 상가함수 라플라스 변화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시간함수가 코사인 오메가 t일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서 t 앞에 있는 거 얘를 잘 보셔야 돼. 여기 요 앞에 있는 거 요거의 오메가 제곱이에요. 여기 요거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사인은 여기 s예요. 여기.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얘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자, 분모는 똑같아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얘는 오메가예요. 자, 요게 시험장에서 자꾸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코사인은 쓰니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똑같다. 분자가 여기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똑같으니까 얘는 암기가 잘 돼. 근데 분자에 뭐가 들어갈지는 잘 좀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코사인은 이렇게 같으니까 s 올리면 되고, 사인은 이게 아니잖아요. 사인은 이렇게 해서 오메가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은 코사인 오메가 같으니까 요거 고르면 답이 몇 번에 있나요? 여기 3번에 있나요?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66번. 그림과 같이 삼상평형의 순저항부하에 단상 전력계를 연결하였을 때 전력계가 W와트를 지시하였다. 이 삼상부하에서 소모하는 전체 전력은? 66번 문제는 삼상 이전력계법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전력값이 이렇게 하나 줬어. 문제 조건에 삼상평형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저항부하인데 저항값도 다 똑같아. 그러면 삼상평형이니까 여기에서 A상의 전력을 측정하면 C상의 전력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C상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전력계를 하나 더 놨어. 이렇게 여기 전력값이면 여기 자, 여기 A상의 전력값이 W와트라 간다면 C상의 전력값도 W와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력값 두 개가 있죠? 요거를 삼상 이전력계법으로 해석하면 자, 첫 번째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 자, 기호가 P입니다. P는 자, 두 개의 전력계의 값 P1 더하기 P2가 유효 전력입니다. 자, 여기 P1도 W와트 더하기 P2도 W와트니까 얘는 얼마? 2W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효 전력. 자, 두 번째 무효 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자, 공식 암기해야 돼요. PR 무효 전력은 자, 무효분이니까 J 루트 3에 P2-P1 제가 이거 첨자를 다르게 했지만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P1이나 P2의 전력값이 똑같아. 그럼 똑같은 값을 빼니까 0이 되겠죠? 무효분은 0이다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만약에 P상전력이다. 자, 제가 기호를 써버렸네요. P상전력 바로 기호 쓸게요. P상전력은 P 플러스 JPR입니다. 자, P라는 건 두 개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P1 더하기 P2 얘가 유효전력 더하기 J의 무효전력은 루트 3 P2 마이너스 P1 여기까지 식 암기하면 돼요. PA는 지금 보니까 무효전력이 없으니까 유효분만 있겠네요. EW라는 유효분만 나온다 보시면 돼요. 순저항부하 있잖아요. 여기 문제에서 순저항부하 저항만 있으면 무효분이 있다 없다. 무효분 여기서 봤듯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전체 전력 단위 보니까 와트 유효전력 물어보는 거죠. 유효전력은 EW 3번에 있나요?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7번. 각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오음인 평형 Y 부하에 선간전압 220V인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67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Y각선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상, 두 번째 상,
자, 세 번째 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Y극선. 자, 조건 넣어볼게요. 각 쌍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입니다. 각 쌍이라는 거고 상이죠, 상. 요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5m 줬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 선과 선 사이 전압. 얘가 220이라고 준 겁니다. V입니다. V. V는 아니면 VL. 자, 여기서 선전류. 지금 어디 있나요? 선전류 IL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오염없이 I는 자, 임피던스분의 V입니다. 근데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8을 넣을 건데 지금 임피던스가 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상에 있으면 전압도 상전압, 전류도 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상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얘부터 구하는 거예요. IP. 이렇게. 그러면 상전류는 임피던스 6 플러스 J8분의 상전압이니까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은 같지 않죠. Y극선은 선간전압 V, 그러니까 222.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야 상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계산하기로 누르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2.7A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상전류, 얘가 12.7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죠. IL. 근데 Y극선에서는 전류가 IL이 그대로 상으로 가죠. 그래서 IL과 IP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전류도 몇 암페어? 12.7A가 됩니다. 답을 선택하면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문제 68번.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전력은? 자, 지금 전력을 물어봤는데 유효전력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전압하고 전류가 비정연파네요. 비정연파. 자, 오메가 앞에 1이 있으니까 얘는 기본파고요. 오메가 앞에 3이 있으니까 얘는 3고조파네요. 그 다음에 오메가 앞에 5가 있으니까 5고조파. 얘도 5고조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력이라는 거는 기본파 전압은 기본파 전류를 만나야 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3고조파 전류도 3고조파 전압을 만나야 전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죠. 끼리끼리 만나야 돼요.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뭐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근데 기본파는 전압에만 있고 그 다음에 3고조파는 전류만 있으니까 얘네 두 개는 얘네 두 개는 전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 우리 전압이 5고조파고 전류가 5고조파니까 얘네들은 전력을 발생시키겠네요. 그러면 유효전력 P 공식은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넣어볼게요. V 전압인데 요거는 최대값이죠. 근데 여기 전압이 전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호값을 넣어야 돼. 그러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실호값이 되는 거잖아요. 정연파니까 루트 2로 나눠야 실호값. 그러면 5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니까 전압의 실호값은 50 곱하기 전류도 마찬가지 루트 2로 나누면 12 실호값이네요. 곱하기 코사인에 세타라는 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전압과 전류 위상차. 그러면 전압은 60도, 전류는 30도예요. 위상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60에서 30도 빼니까 3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100이고, 우리 코사인 30은 계산을 눌러도 돼요. 코사인 30 누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분의 루트 3. 그러면 100에다가 2로 나누니까 50인가요? 500이네요. 500을 2로 나누니까 250. 그 다음 루트 3 곱하니까 250에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100ohm이고 부하 저항이 400ohm일 때 전압 정제팝이 S는 얼마인가? 자, 정제팝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제팝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자, 반사계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반사계수는 그러니까 감마를 씁니다. 감마 일반적으로 기호가 감마 넣어보자고요. 자, 반사계수 감마는 자, 우리 부하 임피던스입니다. 부하 임피던스에서 특성 임피던스 더한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에서 특성 임피던스 빼주면 돼요. 지금 주어진 값이 부하 임피던스가 400 저항이긴 하지만 그다음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가 100 그 다음에 400에서 100을 빼면 돼요. 얼마? 500분의 300이니까 0.6인가요? 0.6.
자, 이게 반사계수예요. 두 번째, 이제 정제파비 S를 구하는 거예요. 공식은 1 마이너스 반사계수, 그 다음에 1 플러스 반사계수예요. 자, 1 마이너스에 0.6, 1 플러스에 0.6. 이게 정제파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하면 얘는 0.4, 얘는 1.6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해 누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은 얼마? 4 나오네요, 4.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순서인데, 여러분은 이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자, 부하저항 400을 그냥 특성 임피던스 100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뭐다? 정제파비 S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려도 됩니다.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정확한 순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0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에서 전원전압이 ET는 3, 2에 마이너스 5T인 경우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70번입니다. 자, R과 C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R은 ohm인데 얘는 페럿이니까 단위가 안 맞죠? 단위를 바꿔주면 우리 C를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하면 ohm이 되죠? 그런데 우리 제어에서는 J 오메가를 S로 놓죠, S. 그래서 우리 C 나오면 SC분의 1 이렇게 놓고 시작하시면 돼. C가 요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R과 C가 병렬이네요. 그럼 병렬, 우리 임피던스니까 합성 임피던스는 그냥 우리 쉽게 그냥 합분에 곱해도 돼요. 두 개면 이걸로 해보자고요. 자, 그럼 합 R 더하기 SC분의 1. 곱 R 곱하기 SC분의 1. 합분의 곱.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분자 1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 SC 분수니까 분수 없애볼게요. SC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도 분모 분자의 SC. 이렇게. 자, 그러면 날아가니까 분자는 R 남나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자, 첫 번째가 RCS 플러스 1 되네요.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위에 보니까 요거죠? 지수함수. 여기서 요 마이너스 5 얘가 우리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J 오메가 이 마이너스 J 오메가가 우리 S라고 표현하면 S. 얘가 S다. 이렇게. 그럼 여기 다시 한 번씩 R은 그대로 쓰고 여기 S 대신에 이게 마이너스 5잖아요. 여기 S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는 거예요. 자, 지금 보기 형태가 1부터 나왔나요? 자, 1.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S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으니까 RC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5RC분의 R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답은 1번입니다. 문제 71번.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RS분의 CS는 자, 블록선도라는 건 이렇게 벽돌처럼 생긴 요거를 블록선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일단 입력, 이쪽이 출력입니다. 그럼 전달함수 구하라겠어요? 그럼 우리 전달함수 기호가 GS인데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자, 경로를 뭘로 나누면 돼요? 1 마이너스 피드백의 합으로 나누면 돼요. 경로의 합. 이거를 1 마이너스 피드백 합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넣어보면 경로입니다. 경로라는 건 입력에서 출력 가는 길이에요. 경로 이렇게 입력에서 출력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가니까 블록을 뭘 만나냐면 GS 만나죠? 그러면 경로가 GS밖에 없습니다. GS. 경로 넣습니다. 그 다음 피드백은 1 마이너스의 피드백입니다. 자, 그럼 피드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피드백의 부호입니다. 피드백 부호. 이렇게. 자, 그럼 피드백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자, 돌아올 때, 빨간색에 돌아오는 길에 블록은 하나 만나죠? HS. 그래서 HS 쓰면 돼. 이렇게. 그러면 분자는 GS밖에 없고요. 분모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에 HS. 끝. 그러면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문제 72번. 그림의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RS분의 CS는 자, 72번은 암기화 하세요. 암기화. 지금 이 그림 보니까
자, 루프가 똑같은 게 3개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경로입니다. 전달함수는 똑같은, 식이 똑같아. 경로니까 여기 A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피드백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서 AB 만나죠. 그래서 피드백 1-AB. 이게 전달함수예요. 요거에 대한. 요게 지금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3개 있죠. 3개 쓰니까 요거에 3승, A에 3승.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2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2번은 루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이름 표현 안 할게요. 여기가 A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자, 경로가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전달함수 GS. 경로가 A죠. 그럼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1-의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 플러스 AB인가요? 플러스 AB. 플러스는 이제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AB. 세 번째도 여기도 피드백은 똑같죠? AB.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루프가 붙어 있는 거 말고 떨어져 있는 거. 자, 얘하고 얘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럼 떨어져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돼. 떨어져 있는 것끼리. 자, 곱하면 어떻게 돼요? A가 2개,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래. 곱하기. 그 다음 B가 2개, B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1-에 AB가 3개니까 3AB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다 붙어 있으면 2번이 답이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인 경우는 요겁니다. 그림이 2개가 붙어 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야. 여기 1이니까 상관없고 A, 그 다음에 B, A, 그 다음에 B, 여기도 A, 그 다음에 B. 자, 이런 경우에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그림이 이렇게 구해보자고요. 일단 전달함수 GS는 경로는 똑같습니다. A가 3개니까 A의 3승. 그 다음에 피드백 1-의 첫 번째 피드백은 AB 플러스 두 번째 피드백도 AB 플러스 세 번째 피드백도 AB.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는 떨어져 있는 것끼리 하라고 했어요. 지금 얘하고 얘랑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A, B 곱하기 B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자, 플러스. 이번에 떨어져 있는 게 얘랑 얘도 또 있죠? 얘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또 한 번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구해보면 분자는 A의 세제곱이 되고 1-의 3AB가 되고요. 플러스에 A의 제곱, B의 제곱이 2개 있잖아요. 2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거예요. 세 번째 문제요. 그래서 항상 보기도 거의 비슷하게 줘. 똑같이 줘요. 그러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 나온다 그러면 4번이 답이고, 다 붙어 있는 거 나온다 그러면 2번이 답이고, 2개는 붙어 있고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러면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가져가시면 어떤 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문제 73번. 어떤 제어 시스템의 GS, HS가 S의 제곱, S 플러스 2, S 플러스 3분의 K의 S 플러스 1인 교차점을 구하면. 자, 교차점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교차점 구하는 공식 써볼까요? 자, 교차점 공식은 자, 극점 수에서 0점 수를 뺍니다. 그 다음에 극점의 합에서 0점의 합을 빼면 돼요. 이게 교차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극점부터 0점부터 구해보자. 0점. 자, 0점 구합니다. 우리 0점은 분자가 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했잖아요. 우리 임피던스는 0극 이렇게 암기하겠죠? 0극. 얘가 0점. 얘가 극점입니다. 그래서 분자가 0인 게 0점, 분모가 0인 게 극점입니다. 그러면 분자가 0인 거니까
분자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면 되나요? 그래서 0점은 S가 마이너스 1이면 돼. 그 다음에 극점. 극점 S가 분모가 0인 거니까, 주의할 거는 S의 제곱 넣으면 안 돼요. S 곱하기 S로 놓고 해야 돼. 그러면 S가 0.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0이 되겠죠. 자, 0점과 극점을 구했어요. 이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교차점은 극점수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에서 0점수 하나,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극점의 합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0점의 합은 마이너스 1.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자, 4에서 1을 빼면 3. 마이너스 5에 1을 더하니까,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이렇게 돼? 4.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4번. 제어 시스템의 전달 함수가 GS는 S-10분의 10와 같이 주어졌을 때 보드 선도의 절점 주파수는? 자, 여기서 절점 주파수라는 건 허수하고 실수가 같아지는 주파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 얘를 다시 한번 쓰면 S 대신에 J 오메가 마이너스 10분의 10입니다. 여기 J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허수고 얘가 실수예요. 그러면 허수 부분 J를 생략하고 J는 허수라는 단위니까 J는 생략하고 오메가는 10이다. 이렇게 허수하고 실수가 같다라고 놓는 게 절점 주파수라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뭐 1이 있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냥 절점 주파수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절점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10이다. 이게 맞아요.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돼.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 S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게요. 전달함수 GS를 문제 줬는데 예를 들어서 2S-10분의 10이다. 예를 다시 한번 쓰면 이 S가 J오메가니까 J오메가 마이너스 10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J가 있는 게 허수라겠습니다. 그럼 이게 허수 부분이고 이게 실수 부분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 오메가 허수하고 실수 10이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오메가가 절점 주파수니까 오메가는 2가 넘어가면 2분의 10, 즉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절점 주파수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게 절점 주파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답 4번. 문제 75번. 상태 방정식에서 A, B인 상태 방정식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자, 문제 조건에서 상태 방정식 나오면 여러분은 특성 방정식 구하는 방식을 딱 느낌이 와야 돼요. 얘 공식입니다. 요거. 자, 우리 SI-A는 0. 이게 특성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SI-A는 0. 자,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A가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이라는 건 곱하면 어차피 우리가 단위 값이랑 요거잖아요. 그죠? 2 곱하기 1은 2. 뭐 5 곱하기 1은 5. 그러니까 어떤 수에다가 얘네들을 곱하면 그냥 어떤 수 그냥 그대로 나와. 이거를 단위 값이라고 합니다. 단위 값. 마찬가지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렬에다가 얘를 곱하면 그냥 그 행렬이 똑같이 나오는 거. 이게 단위 행렬입니다. 값은 1, 0, 0, 1. 요게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 자, 그래서 일단 공식 S의 단위 행렬입니다. 1, 0, 0, 1. 마이너스 A. A는 여기 있잖아요. 시스템 행렬. 여기서. 자, 0, 1, 마이너스 3, 4. 자, 이게 0이다. 이게 놓는 게 특성 방식이라고요. 자, 여기다가 S하고 이 행렬하고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각자 한 자리에 곱하면 돼. 이렇게. 자, 곱하면 S 곱하기 1은 S. S의 0은 0. S0은 0. S1은 S. 이거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행렬에서 마이너스 할 때는 각자 자리 거 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S에서 0을 빼니까 S.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0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인가요? 그 다음에 S에서 마이너스 4니까 S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A. 이렇게 곱해서 B.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B를 하면 돼. 자, A가 이렇게 곱하니까 S 곱하기 S-4.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B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면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네, 이렇게. 자, 다시 하면 가로 풀게요. S의 제곱 마이너스 4S.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이게 0 이렇게 놓는 게 특성 반식입니다. 그럼 다 나온 건가요? S의 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 답이 있네요. 보기 2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태 방정식의 특성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76번. 물체의 위치, 방위, 각도 등의 기계적 변이량으로 임의의 목표값에 추종하는 제어장치는? 자, 이거 답 암기할게요. 위치, 방위, 각도. 특히 위치 나오면 그냥 서보기구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7번. 역 Z 변화는? 자, 이 문제 어렵죠? 일단 이거를 이렇게 풀려면 부분분수 전개법을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우니까 반대로 요 시간 함수를 이렇게 Z 변환해서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면 답이다. 요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시간 함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간 함수니까 1입니다. 이거를 Z 변환을 하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자, G분의 G.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쓰면 돼. 마이너스에 얘랑 똑같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도 똑같아요. 자, Z분의 Z 마이너스에다가 얘랑 똑같이 쓰면 돼. 2의 마이너스 AT. 자, 그러면 요 시간 함수를 Z 변환을 한 거예요. 계속 진행할 건데 어쨌든 얘랑 똑같이 나오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통분할게요. 통분하는 방법은 요거죠. 일단 첫 번째가 분모끼리 곱해요. 자, 그러면 G-1, G-2의 마이너스 AT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각으로 곱합니다. 자, 여기 Z의 Z-2의 마이너스 AT.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호 마이너스. 이번에는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 그러면 Z의 Z-1. 자, 이제 분모는 일단 분모는 맞았나요? 이렇게 하니까 얘랑 맞았어. 분모는 바꿀 필요 없고 이렇게. 자, Z-1 그 다음에 Z-2의 마이너스 AT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곱해주니까 G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G의 2의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요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Z 이렇게 나오나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분모는 똑같이 Z-1, Z-2의 마이너스 AT. 자, 분자. 일단 날라갈 게 있네요. 요거 마이너스니까 없어지나요? 그럼 남은 거 얘부터 써볼게. 플러스니까. 자,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아니죠? 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Z에 2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묶어볼까요? 분자. 자, 임피던스래. Z로 묶으면 여기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분모 Z-1 Z-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가 똑같죠? 똑같으면 맞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역 Z 변화는? 자, 이 문제 난이도가 어렵죠? 자, 일단 우리 역 변화를 하면 부분분수 전개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시간 함수를 이렇게 Z 변환 시켜서 똑같은 게 있으면 답이라 이렇게 찾을 겁니다. 이렇게. 자, 한번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Z 변환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자, 1 Z 변환 하면 자, Z분의 Z에다가 마이너스하고 이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어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얘도 마찬가지죠. Z분의 Z하고 마이너스. 얘 그대로 쓰면 돼.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Z 변환 했습니다. 이제 통분해서. 자, 통분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통분할 방법. 이렇게 곱해주고. 두 번째 대각 곱하고 대각 곱해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분모. 곱하니까 Z-1 곱하기
z-2의 마이너스 at. 자, 분모 통분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으로 곱하니까 z에 z-2의 마이너스 at.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대각 이렇게 곱하니까 z에 z-1 되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 자, 분모 보니까 z-1, z-2의 마이너스 at. 똑같죠? 분모는 이제 안 건드려도 돼. 자, 분모는 그냥 똑같이 갈게요. 자, 분자만 이제 바꿔주면 돼요. 분자. 자, 첫 번째 이제 가로 풀게요. 가로. z의 제곱. 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에 z의 2의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의 z. 자, 분모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z제곱 날라가네요. 백이니까. 그 다음에 z 얘부터 쓸게요. 플러스니까 z의 마이너스 z의 2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쓰면 분자 z로 묶어볼게요. 자, 묶으면 얘는 1 마이너스 얘는 z로 묶였으니까 2의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네요. 자, 분모 쓸게요. 그대로 z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자, 이거 첫 번째 거를 z변환 쭉 해왔더니 요게 저거랑 같잖아요. 저. 그러면 맞는 답이다. 역변환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78번. 논리식을 간단히 한 것은? 자, 논리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얘를 간단히 해볼게요. 여기에 우리 논리식이 간단한 테마에서 있었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요거를 일단 A바 공통했으니까 A바랑 묶어볼게요. 자, A바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B바 플러스 B 여기다가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엄청 중요한 공식이에요. 요거. 이게 부정의 법칙입니다. 자, B바라는 건 B의 부정입니다. 자, 부정과 긍정이 더하기 합이면 무조건 1. 이겁니다. 자, 부정과 긍정이 더하기면 1. 반대로 부정과 긍정이 곱하기면 0. 이거 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1이니까 다시 한번 쓰면 A바 1은 쓸 필요 없죠. 플러스 여기 AB. 요것도 중요해. 분배 법칙. 자, 얘랑 얘가 신호가 다 다르죠. 문자는 똑같지만 얘는 낫이야, 낫. A바, A, B. 신호가 다 달라. 거기다가 플러스하고 곱하기야. 그럼 분배를 하는 거, 분배. 자, 분배하는 거 연습하세요. A바 플러스 A. 가로. 그 다음에 곱. A바 플러스 B. 이렇게 분배 법칙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나왔어요. 부정과 긍정이 합이잖아요. 부정과 긍정이 합이면 얼마? 1. 그러면 남은 거는 A바 플러스 B. 요것만 남죠? 자, 요걸 고르면 1번인가요?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9번.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 S의 세제곱 마이너스 2S의 제곱 플러스 2S 마이너스 40은 0과 같을 때 이 특성 방정식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은 몇 개인가? 자, 일단 양의 실수부 이거 보자고요. 우리 S평면 한번 볼까요? S평면 여기다 그럴까? 요거 S평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허수부. 여기가 실수부. 자, 우리 S평면에 좌반부에 또는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 자, 허수축에 있으면 임계. 이런 걸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양의 실수부를 갖는 근은 몇 개인가 물어보면 양의 실수라는 거 요거잖아요, 여기. 이게 실수인데, 여기가 실수인데, 요게 양의 실수, 요게 음의 실수입니다. 양의 실수라는 건 불안정한 근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 특성 방정식 얘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를 우리가 루드표라고도 하고 루드 홀비츠표라고도 합니다. 루드표를 이용해서 쭉 계산할 거예요. 자, 이건 어려운 이론인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루드표 구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최고차항이 S 3승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S의 3승, 그 다음에 S의 제곱, 그 다음에 S의 1승, 그 다음에 S의 0. 얘는 상수예요, 상수항. 천천히 따라가 보실게요.
자, 우리 S삼성은 여기 앞에 1이죠, 1. 그래서 S삼성은 여기가 1.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어서 2.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건너뛰면 0이니까 쓸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S의 제곱,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한 칸 건너뛰니까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상수는 무조건 표현해줍니다. 얘가 마이너스 40. 자, 이게 루드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론은 이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1열, 이게 제1열입니다. 1열의 부호가 똑같으면 안정이다 보시면 돼요. 똑같으면. 근데 일단 이미 틀렸잖아요. 여기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미 이거는 불안정이야, 불안정. 그런데 이 불안정이라는 건 여기 우반면, 실수에 여기 양의 실수 쪽에 근이 있어서 불안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 근이 몇 개 있느냐는 부호가 몇 번 바뀌었느냐를 알면 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만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무조건 분수.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 거가 분모입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 넣을 거예요. 2 곱하기 2는 4인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무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곱할 거예요. 1 곱하기 마이너스 40은 마이너스 40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는 플러스가 되나? 플러스니까 36 나오네. 36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6이니까 그냥 얼마야? 자, 18인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1열에 있는 근은 1열에 있는 이 숫자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0 되죠.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번 바뀌었죠. 색깔이. 자, 한 번 바뀌었습니다. 1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안 바뀌었죠. 딱 한 번만 바뀌었어. 한 번만. 그러면 이 불안정에 있는 양의 실수축, 여기에는 근이 몇 개가 존재한다? 한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여기가 한 개만 존재해도 불안정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양의 실수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한 개다.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요게 루돌프 필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참고하세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80번. 제역의 과도응답에서 감셉이란? 자, 여기 감셉이라는 게 다른 말로 제동비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자, 요거는 어떤 단위계단 함수가 정상적인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초기에 딱 이렇게 과도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파형에서 위로 가장 크게 쏟았죠. 요게 최대 오버슈트예요. 오버슈트라는 건 위로 치솟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아래로 치솟는 걸 언더슈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솟는 거, 요게 제2 오버슈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과도 특성이 점점점 감소하려면 최대 오버슈트 분의 제2 오버슈트, 이 값이 제동비, 감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값이 얼마에 따라서 또 특성이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공식만 암기가 할게요. 공식. 자, 제동비, 감셉이는 제2 오버슈트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델타라고 하면 제2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로 나눠준 거다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말로 풀어낸 거예요. 제2 오버슈트를 최대 오버슈트로 나눈 값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1회 전기기사 필기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